예, 11시 20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장 매매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간인데요. 시장은 좀 답답합니다. 예, 터닝포인트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우리 주제는 무엇인지 터닝포인트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미국은 최고가. 근데 국내는 눈치 보기. 그러니까요. 미국은 다우가 4만을 넘고 어제는 또 나스닥이 최고치인데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주춤주춤되고 있는 건가요, 박영호 위원님? 글쎄요, 우리 증시를 쥐고 흔드는 건 일단은 외국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좀 외국인의 수급이 나아졌는데 코스닥은 조금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마 이러한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경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좋은 이유밖에 없는 게 전 세계에서 미국에다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러한 대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갖다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노동 인력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자재 순환이라든지 이러한 그 경제 순환 현상이 생기면서 경기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요. 또 근로자들이 수입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여유 자금들이 증시로 좀 들어오게 되는데 국내는 조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지금 경기 상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혹시 이러한 것들이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미국 경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커플링을 하고 있으면서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유가 한 가지는 아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희 대표님은 우리 증시가 이렇게 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다 미국 증시로만 갈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미국 증시가 좋은 거는 지금 실적이 워낙 좋죠. 미국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이. 물론 이제 미국도 일부 기업들은 안 좋은 기업들이 있지만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고 가이던스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점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을 해서 주로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수출이 이제 조금 1분기에 좀 돌아섰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작년 하반기까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화장품 종목들이 보면 계속 실적을 밟고 올라간다라고 할 정도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올라가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는 보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끌고 가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형주들이 사실 지금 실적이 물론 예전보다는 작년보다는 좋지만 그 전에 한 2019년, 20년 비교해 보면 아직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투자자들한테 명확한 신호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고점을 벗기기는 조금 좀 어려운, 그래서 그 사이에 조금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좀 희망이 생겨서 주가가 올라왔지만 여전히 또 한번 고점을 벗기려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오히려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지금 종목들에 대한 이제 개별 이슈들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 좀 나오고 있고 연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슈에 더 예민한 시장이 돼버린 거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핵심 근간은 실적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장 흐름 체크했습니다. 다음 터닝포인트 두 번째 이슈는 뭘까요? 전력 설비주, 전력기기, 정말 엄청난 상승세이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 끝날 때 말씀드렸는데 올 들어 계산을 해보니까 SK하이닉스가 35% 올랐고요. 물론 지난해부터 오른 거 하면 많이 올랐을 거예요. 올해 들어서만 보니까 SK하이닉스 35% 올랐는데 HD현대일렉트릭이 210% 올랐습니다. 엄청난 상승들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박영호 의원님,
그래서요. 뭐 계속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갑니다. 오늘은 또 조금 쉬는데 전선주나 일렉트릭이나 이것도 조정시 뭐 매수입니까? 제가 이제 전력 관련 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네. 말씀드렸고요. 지금 4월 달에 일반 기계 그 4월째 수출 동향을 보면 일반 기계 수출이 좀 증가를 했었거든요. 아마 이거는 이전에는 일반 기계라면은 중장비 부분이 굉장히 컸었는데 최근에는 변압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변압기 부분의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것, 그리고 4월 달에 변압기 수출 물량이 아직 통계가 안 나왔지만은 이 내용도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최근에 돈 가격이 오르면서 전선 관련주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이 변압기기는 사실 가장 비싼 요인이 동이 제품들인데 이 회사들이 동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은 비싼 거를 가지고서 오른 전선이나 뭐 이 각선이나 이런 걸 비싼 걸 가지고 들여와서 제품을 생산해 줘야 되는데 원가 부담이 있다는 거죠. 원가 부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약 체결하면은 처음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서 가격 연동, 원자재 연동 가격을 계약 체결했다면 모르지만은 이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예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조선, 카타르 유조선을 저가에 계약해가지고 상당히 발목을 잡았던 적이 있어서 혹시나 예전에 어떤 우리가 엘리베이팅 계약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은 이제 돈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변압기 회사들의 실적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아직도 좀 변압기 수출은 늘어나겠지만 원가 부담 문제가 있어서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비중을 좀 줄여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대표님. 우리가 이제 전력기기, 변압기 여기서 이게 흐름이 전선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원자재, 구리, 알루미늄, 저 이제 확산되는 거잖아요. 확산된다는 게 좋은 측면도 있고 에너지가 좀 분산된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역시나 뭐 대응은 대장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 뭐 전반적인 흐름은 구리 가격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공급은 딸리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분간 투기 세력도 좀 더 붙을 거고요. 그래서 10,000불 이상을 킬로그램당 10,000불 이상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근데 그 주가는 이미 좀 많이 반영을 했죠. 순식간에 반영을 했는데 어제 이제 저는 이게 순환매의 어느 정도 끝은 왔다. 단기적인 조정은 좀 나올 거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창이라는 종목이 어제 급등을 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거의 이제 말단에 있는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까지 가고 오늘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추가 상승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작은 종목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에 이제 찾다 여기까지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지금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의 공장 증설하고 있고 국내에도 증설하고 있고 캐파도 늘어날 수 있는 쪽 뭐 그러면 HD 현대일렉 정도가 가장 지금은 그냥 무난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하면 원자재 관련돼서는 좀 뭐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오히려 이제 2구 산업 같은 경우가 트레이딩하기는 좀 괜찮습니다. 좀 많이 조정이 나오면 좀 사놓으셨다가 구리 가격 상승한다 그러면 한번 팔고 이거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저 같으면 굳이 추천을 안 해드리고 싶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현대일렉 같은 경우가 저는 기간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지만 25만 원 선인데 한 2, 3만 원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한번 사놓으셨다가 또 한 25, 6만 원 가면 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더 지금 현명한 전략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지금 관련주들은 그야말로 뭐 트레이딩 전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식은 항상 유리할 때 사야 되는데 유리한 고지는 아닌 거거든요. 기회는 있을 수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자. 다음 오후장 터닝포인트 보겠습니다. 지지부진한 반도체는 언제쯤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조금 뭐 눈치 보고 있는 것들은 역시나 우리나 미국이나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좀 관건이잖아요. 박용호 의원님, 엔비디아와 관련된 최근에 미리 좀 오르는 것들은 또 분위기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국내 반도체주 전략은요.
물론 뭐 엔비디아의 주가 변동에 따른 반도체 업종의 주가 변동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엔비디아가 끌고 가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AI 생태계를 끌고 간다라고 보는데, 이 AI 생태계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AI 생태계가 산업 전반적으로 확산이 다 되었느냐?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이제 되는 시기고요. HBM이라는 그 변수가 생겨서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GPU가 많이 팔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당분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그 섹터별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시장을 끌고 왔다면은 이제는 엔비디아가 끌면서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 그 소재나 아니면 반도체 그 제조 쪽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분기에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2분기까지도 좀 어렵지만 3분기부터는 반도체 그 가격들이 많이 올랐고 수요가 늘면서 이제부터 6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반도체 종목을 꼭 그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나 소재나 이런 쪽으로 보면은 충분히 저점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눌림목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2분기 실적까지는 조금 부진할 수도 있겠지만은 3분기 실적부터는 훨씬 더 좋아질 거고요. 저는 2분기 실적도 지금 몇 개 업체를 확인해 본 결과 나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들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이 오히려 저점일 수도 있다. 시장이 하락하면은 그때는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섹터별로 보면은 저는 지금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섹터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네. 반도체는 뭐 매일 분석하고 또 사실 매일 기회를 노려야 되는 섹터죠.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건희 대표님께 이수 페타시스를 한번 점검을 추가적으로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PD님이 이건희 대표님이 이수 페타시스의 아버지라는데 감히 반도체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4월 말에 말씀하시고 지금 수익률이 29%입니다. 네, 오늘도 강하죠. 이수 페타시스 잠깐 좀 리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제가 뭐 한미반도체랑 이스페타시스 두 종목을 주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MTN 와서, 일단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잘 나온 이유를 보면 매출이 증가한 게 아니라 매출 증가폭보다는 영업이익 증가폭이 더 컸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기존의 공장, 새로 증설한 공장의 물건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럼 기존 공장에서 만들었던 걸 팔았는데 한마디로 비싸게 팔았다는 거죠. 그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증가했다는 부분이고, 가격을 같이 제품이 늘었겠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가격 관련돼서 협상력이 좋아졌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증설이 끝나고 나도 여전히 쇼티지는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MLB를 만드는데 멀티 레이어 이제 PCB라고 해서 이걸 만드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주로 납품하는 게 통신 장비용,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용, 그다음에 AI 가속기입니다. 이게 다 지금 AI랑 관련돼 있는 업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쇼티지는 계속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MS라든지 구글 쪽에서도 여전히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또 근데 그 다른 업종, 다른 회사로 바꾼다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수페타시스 상승 추세는 당분간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애널들의 목표가가 보통 한 55,000원에서 58,000원 정도 사이에 이제 형성돼 있는데, 그 가격은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점검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예, 미국 금융당국을 만난 이복현 금감위원장, 국내 비트코인 ETF의 그 도입이 빨라질 것인가, 공매도 제기에 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또 비트코인 ETF 얘기도 좀 나온 모양인데, 이거는 네, 이건희 대표님 내용하고요. 이게 국내 뭐 주식시장에는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주나요? 그러면? 네. 일단 당장은 지금 비트코인 관련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가격이 지금 계속 박스권 조정을 받다가 어제부터 좀 튀기 시작해서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가 조금 이제 뭐 사그라들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증가한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은 이미 이제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반영되면서 가상화폐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좋아지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해외 출타 중이죠. 거기에서 지금 얘기한 건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 어떻게 이걸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냐, 현물 ETF를 승인했냐라는 부분들을 절차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점검한다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곧 하겠다라는 의미고, 지금 뭐 주요 국가들에서 이걸 승인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걸 안 할 이유는 사실 없겠죠. 그래서 뭐 증권가에서는 내년 출시 예상, 내년에는 ETF가 출시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금융 당국이라든지 국회도 보면 야당도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는 뭐 통과될 가능성, 이쪽으로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7월 19일 날 이미 이제 법안이 발의된 거가 있는데, 가상자산법이라는 게 7월 19일 날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게 작업이 들어가서 아마 내년 중에는 뭐 충분히 출시되지 않겠나, 뭐 연내에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좀 속도는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게 이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은 뭐 그런 비트코인 관련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뭐 예. 그렇게 힘을 실기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수급을 좀 빨아가지 않을까도 생각되지만, 그런 다양한 상품들을 사실 제한하고 막는 게 아니라 이제 오픈한다는 측면에서 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지 포인트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항상 종목 얘기하고 있죠. 예, 오후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인데, 박영호 위원님은 4월, 5월에 인터플렉스를 두 번 말씀하셨는데 15%, 4월에는요, 4월 기준으로, 5월 기준으로 5.5% 수익률을 기록을 상승률을 보이고 있네요. 이건희 대표님 아까 이수페타시스 분석했으니까 우리 항상 공정해야 되잖아요. 네. 박영호 위원님도 오늘은 인터플렉스 리뷰해 주시고 관심 좀 가시죠. 예. 인터플렉스 1분기 실적이 추정치보다 많이 좀 좋았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그 갤럭시 폴더라든지 S24가 네. 좀 많이 팔리는 구간이다라고 보고요. 현재는 애플이 여기 PCB잖아요. 그죠? 네, 네네. 역시 애플 PCB 쪽이니까 그 휴대폰 쪽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도 뭐 갤럭시 링이나 뭐 다른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 가정용 로봇들을 오늘 하반기부터는 생산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 애플 PCB도 이 회사가 공급할 확률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이제 반등 첫 번째 반등이고 이러한 구간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좋습니다. 인터플렉스 리뷰했고요. 오늘 관심 종목은요? 오늘은 바이오 관련주로 하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름은 현대바이오라고 하고요. 이 현대바이오는 코로나 치료제 그 긴급 사용 승인권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직은 긴급 사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기간에 코로나가 이제 많이 확산이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미국의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변종 확산이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으로도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백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치료제를 그 개발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치료제는 이런 폐질환 치료제, 15개 이상의 바이러스를 모두 다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회사에 지금 타겟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암 치료제입니다. 대사항암제라고 하는데, 기존의 암 치료제와 그다음에 이 회사의 그 제품을 병행해 가지고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효과가, 뭐 암의 종양 크기도 50% 정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치료 기간도 짧아지고 효과도 좋다라는 게 지금 임상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전립선 암 치료제를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 자체가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 아닌데,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니클로사마이드 함유된 제프티의 그 약효를 이용해서 암의 대사항암제를 개발했더니 효과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게 이 회사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암 치료제 회사로서 등극할 수도 있다는 점이 저의 관전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네요. 네, 1차 목표가는 뭐 최근 들어서 횡보 구간에 있는데 24,0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지탈가는 19,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였고요. 이건희 대표님 관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뭐 좀 탈이 한동안 좀 많이 났던 종목인데 HPSP 네. 이거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몇몇 애널리스트들이
다시 이제 빠질 땐 얘기 안 하더니 반등을 좀 하니까 좀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이 회사는 바뀐 건 없는데 지금 기대감과 실망감이 같이 교차되면서 이게 주가가 지금 63,000원대에서 35,000원대까지 한번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 이유를 보면 이제 수소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업체가 이게 주 이제 동력인데 이 회사 이게 이제 독점적인 회사였는데 ST라는 회사가 이제 같이 이걸 하면서 독점이 깨졌다라는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여전히 뭐 이제 특허 관련된 분쟁은 계속 남아 있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뭐 진행 중인데 그건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HPSP 여전히 주 고객사는 TSMC입니다. 그래서 TSMC의 매출 비중이 거의 한 3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관련돼서도 한 70% 가까이 매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지금 선단 공정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HPSP 다시 한번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하락했던 이유는 경쟁사 등장뿐만 아니라 뭐 대주주가 이제 사모펀드다 보니까 매각 관련된 이슈가 한번 일부 언론사에서 나와서 근데 그게 부인 공신을 하면서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각을 언젠간 하겠지만 아직은 이제 이게 루머로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녹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이제 돌아설 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서 가는 그 시도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55,000원 정도까지 1차 목표가 설정드리고 손절가는 37,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